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어느 정도 성공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록스는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 정점에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끝에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인생에 두 개의 산이 있다. 첫 번째 산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인정받는 커리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 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 브룩스는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산이라고요. 인정, 성과, 지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오르는 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산이 나쁜 산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를 어느 정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실제로 그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을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고 남들이 보기에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나? 나는 지금 내 산을 오르고 있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자기가 걸어온 길, 또 걸어가는 그 길을 인생의 방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사이에 반드시 계곡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계곡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건 실패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번아웃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깊은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든 그 계곡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겁에 질린 채.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갈수록 더 작아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고통을 자기 발견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계곡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계곡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계곡에 빠졌을 때 사람을 더 깊이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죠.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심지어 나보다 어린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경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는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은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근데 그 결론은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겁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게임이니까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일찍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다르다. 첫 번째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대체로 행복입니다.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오는 만족감, 목표를 이뤘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내 뜻대로 일이 풀렸을 때 느끼는 감정,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게 되죠. 취업만 하면, 연봉만 오르면, 집만 생기면 그 다음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떨까요? 기쁨은 얻는 데서 오지 않아요. 주는 데서 옵니다. 헌신하는 데서 옵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때 찾아오는 거죠. 행복을 미래에 저축해 두는 사람은 항상 비어 있어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계곡을 지나 다시 고개를 들면 저 멀리 또 다른 산이 보인다고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두 번째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내려놓는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남에게 주는 산입니다. 첫 번째 산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면 두 번째 산에서의 질문은 나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덜 가지라고? 그게 무슨 좋은 인생이야?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할 정도로 더 편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일 때는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인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과 무너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외부에서 오죠. 상황이 나를 쓰러뜨리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는 걸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실패보다 훨씬 더 오래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자도 이걸 강조해요. 계곡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빨리 잊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씩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원인 분석이 아니에요. 왜 넘어지는지 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일찍.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빠를수록 더 멀리 가야 할 방향에서 틀어지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룩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기 위해 살고 있는가?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부모님? 아니죠. 친구들? 아니죠. 배우자?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남에게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다고 하면서요, 내가 실수하면 자책해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면서 내가 힘들면 그냥 참아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껴줘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타인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이야기, 더 큰 관계, 더 큰 가치 안에서 자신을 놓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건 직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에 헌신하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열심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다면 여기까지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 산 역시 필요한 산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계곡 안에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계곡은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곳이거든요.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요? 결국 오래 가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저 멀리 두 번째 산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을 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계곡을 지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